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초인문과정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렇게 원생도 쉬운 민법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나오거든요.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생도 쉬운 민법 김하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하셨죠? 자,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성립 요건, 성립한 걸 전제로. 두 번째,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효력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어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성립 요건 할 때 먼저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의사를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꼭 필요하고, 매매 임대차 생각하시라 했죠. 매매도 둘이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하고, 임대차도 둘이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합니다.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당모고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필요하고, 성립한 걸 전제로 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 첫째,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행위할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 필요하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적까지 공부했어요. 다음 마지막 의사표시는 의사간대의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즉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 안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효력 요건은 일반적으로 갑과 을이 매매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완전 정상, 완전 유효라 법이 굳이 가제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이 법이 관여해서 어떤 건 무효사유, 어떤 것은 취소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아무 말 없죠? 효력 요건을 다 갖췄어요. 갑과 을이 임대차 했어요. 아무 말 없죠?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이기 때문에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효력 요건 중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이 비정상이 법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사유, 어떤 것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노트 항상 이렇게 써드린다 했죠? 자,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이거 못 갖춘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고, 이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효사유가 됩니다. 다음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행위할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고, 이자 행위는 둘 중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넷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이건 전부 다 무효사유만 있습니다. 또 목적에는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치를 결하했다가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고, 오늘 공부하실 게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차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하했다가 하자가 있다.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 이게 사기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두 번째 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양이 많아서 좀 헛갈리는데, 양이 많은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어렵지만 이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양이 많은 거지.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익숙합니다. 법은 계속 반복
사랑할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럴수록 사랑을 알아간다 했죠. 복합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계속 반복 같이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의사표시 이게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게 정상이죠. 정상. 이쪽이 비정상입니다. 여기를 공부하는데 자 여기 지금 5개 있잖아요. 이 5개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도 5개 몰라도 지금까지 세상살이 잘 살아왔어요. 불편함 없었습니다. 앞으로 세상 살 때도 5가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 세상 사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근데 이 5개 제일 어렵습니다.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근데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사는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틀려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60점 맞으려면 40문제에서 16문제 틀려도 60점 합격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버려도 합격해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장 민법이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이걸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60점 마저 합격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의무는 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제 친척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린 별로 안 친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해하시고 하면 좋겠죠. 근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비진이 표시가 있는데 진의가 내 진짜 의사 이게 아닐피 그럼 진짜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습니까?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한마디로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혼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것도 헛소리인데 헛소리 혼자 있습니까? 둘이 짜고 있습니까?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헛소리인데 이건 혼자 헛소리 마음이 없는 헛소리 이것도 헛소리인데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는 똑같은데 통정이 있고 없고가 서로 다릅니다. 아무튼 여기 무유사유가 있고 자,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 사유는 파란색 제착사강 외우셨죠? 제착사강 그러니까 외우니까 또 들은 기억은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고는 자 사기를 비교합니다. 둘 중에 누가 당했죠? 누가 상대방한테 당했어요? 사기죠. 사기는 누구한테 속아서 의사표시 차고는 나 혼자 착오에 빠진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착각에 빠졌죠. 사기는 누구에게 속아서 의사표시 강박은 두려워서 또는 쫄아서 의사표시입니다. 뭔가 다 지금 비정상이죠.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민법이 가장 어려운 건 알아두고 넘어가십니다. 자 교재는 제가 읽을 때 다 체크해 드린다 했어요. 일단 7번 보세요.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먼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다음 하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을까요? 불일치했을까요? 이건 일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일치 이것도 불일치 나누지 않겠죠. 여기는 일치 여기는 불일치 여기는 일치했지만 의사형성 과정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 3가지가 있고 하자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비진이 표시 그다음 통정어의 표시 착오가 있고 하자 있는 게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노란색 비통착사강 이렇게 불러요. 그럼 비통에 무효사유가 있고 착사강에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자 무효취소는 원칙이다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 뭐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죽으면 돼요. 그게 원칙인데 여기는 원칙이 안 통합니다. 이게 상대적 무효취소예요. 상대적이란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취소를 주장한다. 당사자를 갑과 을로 가정하면
제3자가 평, 제3자가 있는데 제3자가 앞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앞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 무효 취소 가지고 주장이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사실을 제3자가 몰랐다면 무효 취소로 대항,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결과고, 만약에 3자가 악이다, 악이. 앞사실 알았네요. 그럼 악이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는 원칙이 절대적이라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 다 죽어요. 그게 원칙인데 오늘 공부하실 비통착사각은 선의 3자가 보호돼요.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 같은 말이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3자가 악이라면 악이 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인가 악인가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합니다. 벌써 어려워지죠 이게? 자, 그럼 일단 비진이 표시가 이 중에 또 제일 어려워요. 제일. 다행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보세요. 자, 입문서 159페이지. 이쪽에 0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가로 열고 비진이 표시입니다. 107조 보입니까? 그럼 잠깐, 이게 진이 아닌 헛소리란 거죠. 한 글자로 그냥 뻥 까는 거죠. 뻥 까는 겁니다. 뻥 치는 거. 두 글자로 그냥 구라치는 거죠. 구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럼 107조 1항이 있어요. 자, 1항 보세요. 제가 책 읽으면 항상 무조건 밑줄 하시라 했죠? 그것만 보는 겁니다. 1항. 의사표시는, 자,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입니다. 표의자가 뭐라고요?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 좀 어렵잖아요. 이걸 그냥 뻥으로 바꿔요. 뻥. 진이 아님 뭐다? 뻥이면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네요. 효력이 있다는 유효. 원칙 유효예요.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 효력이 있다. 그러나를 단서 그래요. 단서. 그러나를 단서. 그러나 앞문장을 본문. 그러나부터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뭐라고요? 의사를 표시한 자, 즉 말한 자. 그럼 상대방은 말을 들은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이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주의하실 게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돼요. 무효. 그 2항에서 전항 의사표시 무효니까 여기서만 무효.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3자에게 대항이 주장이라 그랬죠? 무효라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선의 3자는 유효로 보호되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까 상대적, 사람 봐가면서 무효를 주장한다.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3자가 악이다. 그럼 악이 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이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통정어휘는 헛소리인데 둘이 짜고 헛소리라 했죠? 헛소리. 비진이 표시는 혼자 헛소리. 그래서 통정이 있고 없고가 서로 다르다. 헛소리 똑같아요. 통정이 있으면 통정어휘, 없으면 비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107조 다시 1항.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자,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닌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그럼 이때 무효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파란색.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이 파란색.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예요? 몰랐다예요? 알 수 있었다 하지 마시고 알았다 몰랐다 둘 중에 하나. 알았다 몰랐다? 지금 알았다 했죠. 여기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오와 그러나 오와. 그럼 여기는 몰랐다지.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알 수 있었다.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가 여러분 학교에 나갈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 파란색 글씨가. 이게 여러분 학교에 나갈 때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죠. 원칙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한국말인데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자신있게 대답 못했죠. 한국말인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 악인 다시 해볼게요.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 악인은 알았던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뭘까요? 과실이 실수 잘못이죠. 실수 잘못. 법률 용어로 주의 의무 위반. 자, 그럼 무과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았다? 몰랐다죠? 몰랐다. 여기 몰랐다. 근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네요. 몰랐는데 잘못이 없다. 그래서 꿈에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럼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죠? 실수로 몰랐다죠? 또는 잘못으로 몰랐다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그러니까 알았다 약자가 알 수 있었다가 알았다 약자가 아니에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옵니다. 악인은 절대 안 나와요. 악인은 안 게 똑똑한 거죠. 선의는 모르는 게 멍청한 거죠. 자, 이런 예 들었죠?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아주 잘했죠? 거기 무슨 과실, 무과실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였습니다. 그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만 나옵니다. 악인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책 읽으시다가 과실 없이 나오죠? 그럼 앞에 선의가 생략된 거예요. 과실로 인하여 나오죠? 앞에 선의가 생략된 겁니다. 악인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 없이 나오면 아, 선의가 생략됐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알 수 있었다가 이걸 많이 헷갈리거든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려고 막 뛰어갔어요. 지하철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문 닫히더니 떠나버리네. 그럼 뭐라 하죠?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우리 맨투맨 막 뛰어갔는데 지하철이 떠나버려요. 뭐라 그러죠? 이러지. 아이 신발 그러잖아. 그러면서 조금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탔다 못 탔다? 못 탔다죠.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실수로 틀렸네. 그럼 뭐라 하죠? 솔직히 또 아이 신발하고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죠.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답니다. 못 맞췄다. 그럼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잘 모르면 여기다 아이 신발 그러면 아이 신발 알았다 그래요? 아이 신발 몰랐다 그러지.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알면 보통 두 문제를 맞춥니다. 두 문제를. 자, 그럼
107조 비진이 표시를 갖다 대입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돼요. 무효. 이때만 유효죠? 유효가 되려면 자, 알았다 반대가 뭐죠?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다음 알수가 과실이에요. 알수가 뭐라고요? 과실. 반대가 무과실. 외우세요. 알수가 뭐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자, 그럼 이렇게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입니다.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 알수 과실.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좀 이따 사기강박에 또 나와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나올 때마다 이거 그리겠어요? 안 되겠죠? 시험장에서 이거 또 올립니까? 안 되겠죠? 외워버리세요. 상할수 상소무. 외우면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외우면 문제를 무조건 맞춥니다. 상할수 상소무. 오늘 상할수 상소무 외운 것만으로도 오늘 정말로 대단한 공부하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괴롭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외운다. 상할수 상소무. 자, 그럼 전혀 몰랐다가 뭐라고요? 전혀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 다시 전혀 몰랐다가 뭐다? 선이 무과실.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선이 무과실.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상할수 상소무 꼭 해서 상할수 상소무.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친구가 엄청 재벌 돈이 수천억인데 뭐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있겠죠? 가장 친한 친구가 사업에 쫄딱 망해서 혼자 죽을까 가족들 데리고 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 만약에 아주 싼 건데 그래도 증여할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우리 자살할까봐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천만원짜리 토지 하나 줄 생각 없죠? 근데 혹시 우리 자살할까봐 준다라고 말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준다 그러면 내 주위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럼 자살을 단념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사실을 말하고 받아올라 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친구 다 한 명씩 있잖아요. 자, 그럼 갑은 진짜 의사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라고 말했죠. 이게 진이 아닌 뻥이죠. 뻥.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리인데 사업이 망했거든요. 내 재산 수천억, 수백억 친구가 5천만원짜리 토지 하나 준대요. 그러면 1번 고맙게 받는다. 2번 너 뻥이지 그런다. 고맙게 받겠죠. 재산이 수천억이니까 5천만원짜리 하나 주면 어때요? 고맙게 받습니다. 이게 뻥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받아요. 전혀 모르고. 눈물 뚝뚝 흐리고. 아까 전혀 몰랐다를 선이 무과식을 했거든요. 이렇게 상소무를 법에서는 원칙으로 와요. 상소무를. 그래서 원칙 이거 유효가 됩니다. 이거 무효라 해버리면 정말로 갑이 을을 2번 죽인 꼴이에요. 그래서 유효. 그러면 증여해야 한다. 근데 갑이 이제 내 친구인데 나보다 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1,000만원짜리 뭐가 하나 생긴데 1,000만원짜리가 뭔가? 근데 내가 사업이 망하니까 증여의사 없이 준대요. 그럼 얼마나 야 너나 잘 살아. 너 거지 너. 얼마나 좀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이런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이 아닌 뻥친 거죠. 그러면 야 너는 나보다 더 힘든데 네가 나를 준다고? 이게 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 갑의 진짜 의사가 아니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라 하더라도 우리 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비진이 표시는 상소무를 원칙으로 해서 원칙 유효. 참 특이하게 이게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 이해하셨다면 정말 제가 훌륭한 거고, 제가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제가 훌륭한 거고, 설명을 잘해드려서. 이해 안 되는데 외우세요. 그냥 상할수 반대마다 상소무. 그럼 답은 맞춰요.
상할수 반대 뭐다?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자다가도 상할수, 상소무 혼잣말. 그래서 107조는 그냥 법조문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59페이지. 교재 159페이지. 중간에 107조 1항, 2항 있죠? 법조문 시험은 법조문이 나와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가직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럼 자, 한 장 넘기시면 160페이지. 160페이지. 중간에 2번 효과 있습니까? 양가르 원칙. 법조문 똑같아요.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모르고 선이, 선이 무과실게 상소무. 상소무 이렇게 빨리 봐야 돼요. 지금까지 상소무이면. 지금까지 무슨 말이다? 상소무이면.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양가르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빨리 상할수로 빨리 보여야 돼요. 그때는 무효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끝나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통정의의가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가볍게 의미만 일단 볼 겁니다. 자세한 건 12월 달에 다 하면 돼요. 이제 통정의의 자, 여러분 책 161페이지 오세요. 161페이지. 통정의의 나옵니까? 108조 보세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 둘이 짜고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고 2항에서 전항이 1항을 말하죠.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럼 허위표시를 가장형이 그래요. 가짜로 했다. 허위표시로 매매하면 가장매매. 허위표시로 임대차 하면 가장임대차. 그리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둘이 짜고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 잘 보세요.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 3자입니까?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 3자예요? 그냥 선이죠. 그럼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제3자는 선이면 보호돼요. 그럼 아까 잘 보세요. 선이 안에 과실, 무과실 다 포함돼요. 선이 안에 과실, 무과실 다 포함된다. 방금 이러겠죠? 선이면 두 가지 뭐다? 과실, 무과실. 그래서 분명히 법조문에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고 무과실도 보호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면 보통 두 문제를 맞힌다 그랬어요. 세 줄 꼭 외우세요. 꼭.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경매 등등으로 강제 집행해서 뺏어갈 겁니다. 근데 채무자 갑은 A 돈 떼어먹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A 돈 안 갚아야지. 그럼 채권자 A가 이걸 경매같이 강제 집행할지 모르니까 친구 일가 짜고 가장으로 매매하고, 즉 허위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러면 허위표시 매매 무효죠? 무효.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 허위로 짜고 매매했기 때문에 108조 무효가 되고, 그럼 매매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을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갑에게 등기를 다시 되돌려줘야겠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렸고 돈 다 받았죠? 돈 다 받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원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어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가 원칙이지만 여기처럼 허위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서 이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선의 강의가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보통 선일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이 A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압사실을 알고 있대요. 악의래요, 악의. 그럼 법에서 악의 3자는 보호 규정 없죠? 그러면 무효가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죽어. 근데 여기처럼 허위표시 무효일 때는 이렇게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무효라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선이라면 유효,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원칙대로 무효가 무효로 됩니다. 이런 걸 상대적 무효,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를 주장한다. 자, 교재 161페이지 161페이지 상단에 108조 보셨죠? 108조 바로 밑에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있습니까? 아래 가장매매 사례 있어요. 밑에 6줄 다 체크. 밑에 작은 글씨 6줄 다 체크. 이 사례 똑같아요. 이렇게. 이 사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 박스 밑에 큰 2번 허위표시 효과 있습니까? 당사자가 이제 여기 갑과 을이에요. 위 박스의 사례 당사자 갑과 을은 무효.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제목만 몇 줄. 밑에 1번 2번 안 봐요. 제목 몇 줄. 동그라미 1번 2번 안 패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선의 동그라미 쳐요. 선의 제3자의 관계는 유효 그랬죠? 동그라미 1번 가장매매 당사자인 갑과 을에게 갑은 을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로 열고 갑을 간에는 무효이나 병에게는 뭐다? 유효.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물론 병이 악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무효다. 그리고 선이 그러니까 과실 다 포함된다. 과실 포함된다.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고로 갑니다. 이제 교재는 163페이지 163페이지 오세요. 이제 상단에 109조 있습니까? 자, 109조를 보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차고는 혼자 착각에 빠진 거라 했죠. 자, 갑과 을이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는데 법률행위 할 때 갑이 차고에 빠져서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이 차고에 빠져서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매매는 갑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갑이 차고에 빠져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매매는 갑에게 불리할 거죠? 불리할 겁니다. 그럼 갑에게 불리하면 을에게는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보통 그럴 겁니다. 그럼 갑은 매매를 취소를 원할까요? 취소를 막아야 할까요? 불리하니까 취소해서 매매를 없애고 싶죠. 근데 을에게는 유리하네요. 그럼 을은 취소해야 됩니까? 취소 못하게 막아야 돼요. 취소 못하게 막아야겠죠?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갑은 취소를 원해요. 그럼 자, 취소 원하는 자가 이랑 그런 앞에까지 입증을 해요. 차고에 빠진 자, 취소 원하는 자.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그러나 단서를 입증하는 겁니다. 둘이 서로 다르니까. 그럼 109조 1항. 자, 1항 보세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자, 내용에 동그라미 쳐요. 내용에. 다음 중요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입증해요? 여기에 착오에 빠진 자 표의자가. 그러나부터 상대방
상대방 을.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자, 중대한 과실을 또 넘쳐요. 줄여서 중과실 그래. 중과실.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누가 입증해요? 을. 너는 중과실 있잖아. 너는 취소 못해. 취소 못해라고 상대방 을이 입증한다. 이렇게 그런 앞뒤에서 입증 책임이 서로 나눕니다. 다음 2항. 2항의 전항은 1항이죠. 1항 의사표시 취소는 또 선이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가 됩니다.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착오에 빠졌어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원칙적으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착오는 누가 건드렸나요? 아니죠? 나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책임져야지. 누가 착오에 빠지래? 누구한테 속은 거 아니죠? 나 혼자 착오에 빠졌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취소 못합니다. 만약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어제 아파트 분양권 샀거든요. 떨어지네. 오늘 가서 어제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하면 될까요? 못하죠. 토지를 샀어요. 사고 나면 꼭 더 좋은 토지가 나와요. 그럼 가서 제가 그저께 한 토지 매매 취소할게요. 착오에 빠져서요. 취소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누가 착오에 빠지래?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하고 그 행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이걸 109조에 써놓은 겁니다.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동그라미 3개 쳤죠?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원칙 취소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또 중과실. 너는 뭐냐 도대체 중과실. 너는 도대체 중과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이하기 공부했고 선이 어떤 걸 몰랐다죠. 악의는 알았다. 선이가 무과실과 과실인데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을 경과실 경자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그냥 과실 써있으면 다 경과실 말합니다. 경자를 생략해서 그냥 과실은 다 뭘 말한다? 경과실. 그러니까 중과실은 꼭 중자를 써주는 겁니다. 중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꼭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실은 일반적인 실수,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되겠죠. 그럼 자,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여기 중과실 어차피 착오는 선이니까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중과실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이야기 싹 끝나요.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게 조금만 실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 2개를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경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여기까지 2개를 통과했던 가정하에 이제 뭔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착오에 빠진 게 약간의 실수도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선이야기 싹 끝났어요. 헷갈려. 지금까지 항상 기초과정은 개념을 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럼 착오에서 시험에 뭐가 가장 많이 나왔냐? 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 거. 제가 방금 해치 그랬죠? 방금 제가 뭐 했어요? 해치. 타이밍 적절하네. 자, 에어요 기침할 때 제가 방금 뭐 했다? 해치. 이거 고의가 아니고 정말로 우연히 나온 거예요. 우연히. 정말 기침이 아까 났어요. 자, 아까 해치 제가 연기를 그렇게 잘할까요? 아까 제가 해치했죠? 자, 해치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여보세요? 해치할 수 있다. 이게 차고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 갑에게 x가 있어요. 을과 매매 있습니다. 아직 공부 안 해서 이해 안 됩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해치우면 정답을 맞춰요. 한번 들어봅니다. 매수인들이 계약금 줬죠? 매매할 때 차고에 빠졌고 차고에 매수인들이 계약금 줬어요.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들이 이제 중도금을 제때 못 줘서 채무 불이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갑이 상당한 채무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해 해지했죠? 매수인들이 중도금 안 줬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위약금 약정했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금 갑이 안 돌려줍니다. 갑은 계약금 안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을은 계약금을 못 받는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졌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줄 의무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금 돌려올 수 있다 그랬어요. 흐름이 좀 이해 안 되죠?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해제 취소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있다. 해치할 수 있다. 네, 이 해치는 현재 우리 책에 없습니다. 저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해치 외우시라고. 또 이제 12월 달에 들으면 해치 기억나겠죠. 아, 그때 선생님이 해치했는데? 라고. 여기까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여기는. 시험이 어차피 정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차고 의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기 강박합니다. 자, 이제 165페이지 오세요. 165페이지.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민법이 가장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신 분, 저는 그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고 다 합격에 나간다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한 문제 틀려도 합격이에요. 이왕이면 이해하면 좋으니까 공부해보는 거죠. 자, 110조 보입니까? 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2항 잘 보세요.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제3자의 동을 쳐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럼 가로칩니다. 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가로쳐요. 가로쳤습니까? 그럼 이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상할수로 빨리 보여야 돼요. 상할수 이렇게 상할수로 빨리 보여야 돼요. 상할수의 하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물하고 튀어나와야 돼. 자동으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물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상소물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죠? 상소물 때 취소할 수 없답니다. 3항 전 2항이니까 1항과 2항을 말합니다. 지금 3항이니까 전 2항이 뭐다? 1항과 2항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이나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가 됩니다. 그럼 3항은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1항과 2항을 잘 분석해 볼게요. 자, 1항 갑과 을이 매매했거든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근데 갑과 을 그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어요. 갑이 을을 사기강박해서 을은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네요. 그럼 매매한 당사자끼리 사기강박했죠.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아까 여러분 책에 제3자의 동그라미 쳤거든요. 매매는 갑과 을이 했어요. 그럼 법률행위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네요. 얘가 제3자. 근데 을은 자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당한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았죠? 그리고 갑과 매매했어요. 그럼 당한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 자, 병은 갑과 을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엔.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법은 병은 을과 더 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을이 자기가 매매를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만약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취소하고 싶죠?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이거 다 취소해버려요. 다 취소해버리면 상대방 갑이 뜻하지 않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혹시 둘이 친하니까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 근데 자, 이번엔 정말로 우리 사기 당했어요. 정말로 사기 당했는데 이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 갑도 우리 사기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 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자, 그럼 우리 사기 당했다면 을 이마에 사기 당함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기 당한 걸 모르는 게 원칙이겠죠. 모르겠죠. 상선무를 원칙으로 봐 취소 못 하는데 참 특이하게 상대방이 을이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애우세요. 상할수 상선무. 애우면 10월달에 정답은 무조건 맞춥니다. 그래서 꼭 외워요. 상할수 상선무.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갑 대신 온 거죠.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 대리인 동일시하겠죠. 이 대리인은 갑을 위해서 행위하니까 우리 봤을 때 그놈이죠. 얘를 제3자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았거나 알수하면 틀려요. 그래서 대리인은 갑과 동일시할 자니까 누가 사기 강박하든 간에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수하면 틀려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대리인은 여기 말한 제3자가 아니에요. 동일시할 자, 갑과 동일시할 자니까 일항으로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걸 알았거나 알수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인이 몰라도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제 에어버립니다. 자, 대리인 을 여기 대리인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 갑은 이처럼 알았거나 알수하면 틀려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사실을 본인 갑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선이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대리인은 여기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당사자랑 동일시할자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걸 본인이 알았던 몰라도 본인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사기 강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 동일시할자니까 갑을 만약에 오른손, 대리인을 왼손 그러면 왼손이 사기 강박이겠죠? 그럼 이런 속담도 있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속담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사기 강박한 걸 오른손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법조문 꼭 아세요. 상할수, 상수모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165페이지 110조 보셨나요? 중간에 양가로 1번 기망이 사기죠? 속았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사기가 뭐죠? 상대방에게 속아서 착오에 빠진 거죠.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넘기시면 그 뒷페이지 볼 거 없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책이 없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저는 교재 없더라도 항상 개념과 거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한번 지금 예습하는 겁니다. 예습. 이왕이면 시험에 나온 걸 봐야지. 시험에 나온 거. 우리 항상 시형 공부. 자, 그럼 우리 의사표시 이제 민법이 가장 어렵다는 비통착사강파인데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요. 괜히 선생님이 처음에 쫄겠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또 않죠.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시험은 아직도 10개월 이상 남았어요. 할만합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에서 마지막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자 166페이지 오세요. 교재 166페이지 중간에 0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고 법조문 111조만 볼 겁니다. 시험은 111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먼저 111조 자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자, 도달한 때 또 넘쳐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 무슨 말인가? 7번 보시면 이게 완료알료 알치 즉 아는 걸 완료했다. 정확히 알았다. 근데 한국말을 쓸 때는 이 두음법칙이라 요라고 쓴 겁니다. 요. 도달이란 아니 편지라면 편지를 완전히 뜯어 읽은 때 편지 읽은 때부터 도달이 아니고 편지를 안 읽었더라도 도달할 가능성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도달을 봐요. 편지를 뜯어 읽은 때부터 도달이 아니라 편지 안 읽었더라도 뜯어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이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만약에 편지를 뜯어 읽은 때 만약 이때부터 만약에 도달로 본다면 나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평생 도달하지 않습니다. 편지가 왔거든요. 보낸 사람이 내 채권자네. 그럼 읽으나 마나 안에 세 글자 써있죠. 세 글자. 돈 갚어. 일부러 안 읽어요. 그럼 이게 도달이라면 이거 읽어야 도달이죠. 일부러 안 읽었네요. 그럼 돈 갚으란 의사표시는 평생 나에게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도달이란 읽을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입니다. 안 읽었더라도 우체통에 편지가 꽂히죠? 그럼 그때부터 도달이에요. 도달. 안 읽었더라도. 자, 이처럼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로 나누는데 이게 한문으로 뭘 격자. 우리 막 코로나 때 막 격리했잖아요. 그 격자. 뭘 격자인데 이건 거리가 멀다가 아닙니다. 시간상 개념이에요. 즉 내가 한 의사표시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 그 시간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요. 한국과 미국 거리는 엄청 멀지만 핸드폰 통화는 시간 말하자마자 미국에 도달하죠. 그건 대화자야. 말하자마자 미국에 도달하니까. 근데 나 아파트 601호에 살아요. 만약에 601호 옆집 602호로 편지 보내네요. 편지. 그럼 거리는 가깝지만 편지는 보통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그게 격지입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상 개념입니다. 갑이을에게 편지를 보냈다. 보낸 날과 도달 날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도달한 때 내용을 알 거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자, 시험은 대화자를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시험에 낼 수 없어요. 핸드폰 통화는 말하자마자 도달하니까 말한 시간과 도달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화자 핸드폰을 시험에 낼 수가 없고, 시험이니까 시험은 격지자밖에 못 냅니다. 편지는 보낸 날짜와 도달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을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편지가 없어질 수 있죠.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시험은 편지 같은 격지자만 내는 겁니다. 대화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자, 2항 보셨죠? 2항이 가장 중요한데, 2항.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교통지를 발송 보낸 후, 그럼 보낼 때 살아있고 능력 있잖아요. 보낸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거의 3년에 한 2번 꼴로 시험에 나옵니다. 어려우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했죠. 의사통지 발송했죠?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의사표시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잘 모릅니까? 의사표시 1번 유효이다, 2번 무효다, 3번 잘 모른다. 잘 모른다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어떻게 알아 유효인지? 안 써있는데. 유효입니다. 의사표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있어요. 커피숍에 유리창 옆에 창가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밖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정상 말합니까?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옷 다 벗고 걸어가네? 너 옷 다 벗어? 그러면 야, 쟤 또라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은 굳이 정상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유효예요. 유효는 굳이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라고 말해주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 말해준 겁니다. 근데 굳이 유효는 굳이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효예요. 유효죠? 근데 그 후 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A라는 사건. 그래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대요. 그러니까 유효가 그대로 유효롭단 말이죠. 유효가 그대로 유효로우니까 이 가로친 게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자, 보세요. 어떤 행위가 처음에 유효. 근데 A라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유효네, 유효. 그럼 효력이 바뀌지 않았죠. 그럼 A라는 사건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가 처음에 유효인데 A라는 사건 때문에 유효가 무효로 바뀌었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가 처음에 무효거든요. 무효. 근데 B라는 사건이 있어도 그대로 무효네요. 효력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B라는 사건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미치지 않았다. 근데 어떤 게 처음에 무효인데 B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이게 유효로 바뀌네요. 유효로. 그럼 B라는 사건이 효력에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 전 과목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찍으실래요? 이렇게 정확히 오늘 정확히 분석,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 정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유효죠. 가로천 내일한 사건.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로 왔다 이 말입니다. 유효. 가로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무효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영향을 미쳤다라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111조만 정확히 치면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갑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표의 상대방. 보낼 때 멀쩡했고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죽거나 제한 능력이 됐다. 그럼 유효죠? 그대로 유효. 유효가 유효니까 이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실심이 나와요. 표의적 의사비 발신이 발송 유효, 발송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보낼 때 멀쩡하니까 그대로 유효. 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서 맞았고 그대로 유효. 그 다음 갑이 해제 의사비질 발송 유효, 발송한 사망하여도 보낼 때 살아있었으니까 그대로 유효예요. 그래서 효력 잃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잃지 않는다. 유효. 해제 의사표는 그대로 유효. 효력 잃지 않는다. 왜 그래요? 보낼 때 살아있었고 보낼 때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유효. 자, 이 시간에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책을 체크 안 해드렸네요. 자, 어쩐지. 자, 157페이지, 167페이지. 이쪽에 그림 밑에 1번, 큰 1번 도달주의 써있죠? 양가로 1번 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알 수 있는 상태. 2번.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지한 때가 아니라 요지 가능한 때. 다음 중간쯤에 양가로 3번이 심에 가장 많이 나오죠. 양가로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또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로 된 경우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로 열고 의사표시 유효. 법조문 그대로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